133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 출마할 후보들이 이번 주에 등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의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요한의 혁신위원회는 거의 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혁신위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 행보를 바라보면서 일정 부분의 성공 가능성도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의 힘도 아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낡고 부패하고 타락한 여의도 국회의 그 힘은 모든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친윤 세력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당내 기득권 세력들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카르텔이 있습니다. 카르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의 카르텔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도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내부의 카르텔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 성공은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인사 문제도 거의 윤석열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면은 별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MB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기 내각이라고 할 정도로 신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장관을 MB 정부에 했던 사람 또 장관, 행정관, 수석 여러 사람들을 쓰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의 MB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느냐?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쓰느냐? 모험하려고 안 합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아무 힘도 없던 유비가 천하를 제패해야 되겠다 해서 제갈공명을 찾아갔던 상고초려. 상고초려의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황제가 그 인재의 집에 3번이나 찾아갈 정도, 3번이 아니고 10번이라도 찾아가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서 인재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유비가 천하를 3분지기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귀하고 고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한국 대통령사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라고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인재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 조갑조 대표가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대화해라. DJP 연합하듯이 이준석과 연합하라. 저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하수 중에 하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조갑조 대표도 하수 중에 하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른 수를 할 사람도 없고 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하수 중에 하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참 많은데 그런 싸가지 없는 인재가 이준석 외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 중에 하수. 정치판에 윤리, 도덕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데 인간 사는 세상에 윤리, 도덕이 신이 이런 게 빠지면은 인간 세상이 아니죠. 그럼 당이 망하는 거죠. 임기응변식으로 당이 변화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올라가서 다 싸가지 없는 짓만 하니까 정치가 심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능력 있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인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친구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없는가?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인간들이 국민의힘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변화가 없고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카르텔부터 깨라. 내부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갈등 중에서도 이념 충돌 문제. 근데 그 이념 충돌 문제 중에 우리는 그동안은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 공산당 한 세력만 갖고 싸워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과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외칠 때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일본 공산당 그리고 남한 내에 있는 남한 공산당 4개 공산당이 여기서 같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한국에 와서 주로 하는 일이 바로 공자학원을 통한 공산화입니다. 친중화입니다. 특히 지금 호남을 거점으로 중국 친중 세력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 공자학원, 그리고 광주의 정률성 동료 음악회.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던 그 정률성을 어떻게 한국 땅에서 받아들이고 정률성 가요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친중 공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정치인들이 상당히 친중화되어 있습니다. 교수들, 엘리트들, 일반인들, 시민사회, 학생, 많은 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친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 민중민주당 쟤들도 보면은 반미만 하고 있거든요. 반미.
중국 공산당이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반죽은 안 합니다. 반미 활동하고 있는 쟤들도 뒤를 켜보면 분명히 친북, 친중 그 세력들이 쟤들을 돕고 있다. 제가 볼 때 1000%, 10,000% 정확한 것일 수 있는데 아무도 수사하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중국과 끈을 닫고 어마어마한 교류를 하고 있고 혜택을 보는 인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내지 않으면 한국은 이념적으로 엄청난 혼돈에 빠지고 끝내 우리는 다시 해안권에서 대륙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대륙의 속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누려왔던 자유, 번영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도 바로 이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과의 차이점.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을 맺은 지가 70년이에요. 70년.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 문화를 퍼뜨리면서 미국의 속국처럼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한국을 중국의 속국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한국 정치인들이 가서 대가리를 그냥 쳐박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국 소국 얘기를 했고 문희상이가 만절 필동이가 항아가 10,000번을 굽어져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회의장이라는 자, 대통령이라 하는 자들이 가서 대가리 쳐박고 그런 짓을 하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가서 밑에 있는 놈들은 오직이나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 물고기와 다른 점은 사람은 머리라 그래. 동물들 대가리라 그래. 인간의 머리를 제대로 못 쓰는 거는 대가리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자들,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자들은 대가리 수준. 그런 대가리 수준하고 싸워서도 못 이기고 있는 대가리보다 못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과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한국은 놓여 있고 바로 이 광화문에 있는 초소 2개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근데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최전선에 초소가 2개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도 거의 없고 이 초소 2개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한 인간도 없습니다. 심없고 나약한 일반 시민들만 이 초소 2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4년간 이 초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가치를 깨닫고 소리 없이 말 없이 돈을 초월해서 이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어젯밤 종창화재가 또 밤새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또 송화재가 아침 문을 열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